논란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물론 재범 씨가 쓴 글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두둔하기는 어렵지만 이 연습생 시절에 사적인 공간에 올린 글, 이게 과연 기사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박재범 씨의 발언을 한국 비하 발언이라고까지 하면서 기사화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그 인터넷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자들은 남들보다 눈에 띄는 기사를 써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기 정상의 아이돌 가수가 딱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범 씨가 한국을 비하한 글이라며 처음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박재범이 2005년 JY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시절에 직접 쓴 것이라는 문제의 글에는 한국은 역겹다, 나는 한국인이 싫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등이 적혀 있다. 이 글이 올라있던 미국 사이트 마이스페이스는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정도에 해당하는 사적인 인터넷 공간입니다. 재범 씨는 연습생 시절 당시의 힘든 심경 등을 글로 남겨 지인들과 공유했습니다. 다소 거칠긴 하지만 한국 비하 발언으로 단정 짓고 공인의 책임을 묻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한국이 답답하다고, 한심하다고 그런 뜻이고, 그리고 I hate Koreans는 그게 증오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경질 난다고, 짜증 난다고. 그냥 저거라고 생각하죠. 한국을 모욕하는 것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 말이죠. 오래전 사적인 공간에 쓴 감정적인 글을 연예인이란 이유로 마구 들추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시간이 현재적인 관점이 아니고 또 공식선상에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개인 일상생활에서 사적인 고백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생활 침해, 또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한 연예인에 대한 언론들의 과잉 보도는 오보 해프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한 한류 전문 사이트는 박진영 씨가 재범의 탈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고, 국내 일부 언론은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제안했지만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재범의 실수가 결코 앞으로의 꿈과 진로를 바꿀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2PM 한국 비하 발언에 대한 박진영의 이런 대응이 한국 팬들에게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처음 소식을 전했던 미국 사이트의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이번 2PM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클릭수를 높이고 좀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기사거리가 아닌데 이걸 기사를 만들고 또 논란거리를 확장을 시킨 그런 부분이 크죠. 그렇다면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재범 씨의 글이 과연 한국 비하 발언인지, 그리고 여론 재판이 타당한 건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짚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재범 씨가 한국을 떠난 뒤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냐, 또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는 무엇이냐, 이런 원인들을 짚는 보도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언론이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퇴출, 입국 금지 주장에 심지어 자살 청원까지. 악플에 악플이 더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당사자의 인격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조하는 의견은 그 사실에 대한 참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바로 읽었던 그 댓글의 앞부분, 앞전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댓글의 앞에 있었던 글을 읽고 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의 진위는 없어지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활의 불만과 어떤 그 탈락의 위기들을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표현하고 그리고 또 사라지는. 전문가들은 또 한국에서 성공한 재미교포를 공격하는 바탕에는 내 조국을 비난했으니 어떤 것이든 용납하지 않겠다는 빗나간 애국주의나 집단주의적인 정서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고의 다양성이나 의식의 차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잘할 경우에는 그 동경의 정도가 강해지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는 곧바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공격하는 대상으로 이제 변화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뭐 종족적, 인종적, 그다음에 뭐 계급적, 성차적 이런 그 다양성을 이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벌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한 신문에서는 대중의 비난이 인기 하락과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기획사의 상업적인 한계가 사태를 더욱 확산시킨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수의 인터넷 글이 기사화되고 끝내 출국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자성과 성숙을 요구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기사는 760여 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지만 대부분 누리꾼들이 올린 비난글을 전달하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누리꾼들에 의해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구 확산될수록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조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그것이 확장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어떠한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예를 든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끈기 있게 추적하고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공론장을 만들고 취재에 있어서도 어떤 원칙과 규범을 지키는 일인데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죠. 이번 파문은 배타적인 애국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인터넷 쏠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분출된 결과물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한 젊은이의 사적인 처신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차분한 여론이 조성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 겸허히 깊이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